안녕하십니까. 박주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나 한국 정치를 전면 개혁하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동안 당의 앞날을 위하여 많은 고언과 비판을 서슴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혁신을 통한 진정한 변화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패에 책임 있는 분들을 처절한 자기 성찰과 반성은 실종됐습니다. 면피형 확실로 오히려 개파 기득권만 더 강화했습니다. 폐쇄적인 당 운영으로 당을 위한 충원과 비판마저 봉쇄됐습니다. 이 같은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제 더 이상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변화는 불가능하고 미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낡은 정치 세력입니다. 민주주의 없는 친노 패권정당, 80년대 이념의 틀에 갇힌 수구 진보정당, 국민의 삶을 아랑곳하지 않고 투쟁만을 능사로 하는 강경투쟁정당, 주장과 구호는 여러 가지만 행동과 실천이 없는 무능정당, 선거 이길 수 없는 불임정당으로 이미 국민으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정당은 결코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외면받은 낡은 정치 세력을 해체하고 거대 여당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새로운 대한 정치 세력을 창조해야 합니다. 이는 야권 정치인의 역사적 소명이며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현재의 한국 정치 체제는 지역차별과 인재 배제의 국가적 출혈을 반복하는 망국적 정치 체제입니다. 한국의 정치가 국민민복의 기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승자 독식의 대립적 양당 정치 체제에 있다고 봅니다. 지역 독점에 기반한 두 거대 정당의 절대적 대립과 기득권 공생 체제는 다원주의와 합리주의를 질식시키고 중호와 배제의 진영 대결과 정쟁만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적 정치 체제에서는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국정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거대 정당이 정권력에 사로잡혀 국민은 안중에 두지 않고 민생을 볼모로 한 채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양당제 하에서는 완충과 조종자의 역할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두 거대 정당의 망국적 양당제를 혁파하고 협력과 공존의 정치 구조를 만들어서 선의 경쟁을 통해 모든 국민 의사가 반영된 국정 운영과 정치 연합이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한국의 정치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때입니다. 승자가 국정 운영을 독식하고 패자는 국정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반대만 일삼는 낡은 정치 체제를 혁파해야 합니다. 여당은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도 국정의 한 축으로 참여함으로써 서로 대립하고 투쟁하는 낡은 관성에서 벗어나 협력하고 참여하는 정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다당제에 기반한 연립정부 제도화를 위하여 내각제를 포함한 공권형 대통령제로의 개선, 중대 선거구 제로의 전환, 국회 원내 교섭단체 장벽의 철폐 등 3대 정치 개혁이 다음 대선까지 반드시 단행되어 제2의 정치혁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난 40년간 거대 정당의 국회 독점을 빚어온 원내 교섭단체 장벽을 철폐해야 합니다. 국민의 70% 지지에 불과한 두 정당이 국회 운영을 독점하면서 정치를 파행시키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정당 정치의 극심한 폐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처해 있는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극한적 대립과 정쟁으로 문제를 증폭시키고
국민 갈등만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당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 초법적인 집단이 되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불법이 오히려 정치로 포장되는 작급의 한국적 정당 정치 현실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또한 정당의 투명성이 낮아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아직도 쌈짓돈처럼 운용되고 있음에도 엄정한 감사 제도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대표가 아닌 임의단체에 불과한 정당이 돈 먹는 하마 구조와 시스템을 혁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고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국회직 공무원이 정당의 당직자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혁신하여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는 진정한 원내정당으로 탈바꿈을 해야 합니다. 정당은 민심의 바다에 떠있는 돛담배에 불과합니다. 국민이 외면하고 변화의 가망이 전혀 없어 민심의 바닷속으로 침몰해가는 새정치민주연합회에 대책 없이 안주하여 패배 운명을 공동으로 맞이하고자 하는 자세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정치인의 도리가 결코 아닙니다.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체하고 여당에 맞서는 강력한 수권정당의 건설이야말로 야권 정치인의 책임과 사명이며 시대의 정신입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통일한국의 새로운 미래를 주도할 정치 세력은 진보와 보수라는 낡은 이념의 틀이 아니라 국민의 실생활을 일부라도 전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는 실용적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념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정당, 과격한 성명성이 아니라 능력이 우선시되는 정당이 새 시대를 이끌어야 합니다.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야당의 창조적 재편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야당의 혁명적인 인적 교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운동권 중심의 정당에서 국정 운영 능력이 검증되고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인재들로 구성된 전문가 중심의 실용적 중도 개혁 정당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박근혜 정권의 국정 실패를 심판하고 새누리당을 이탈한 보수층, 새정치민주연합의 넌더리난 민심, 국민의 40%에 육박하는 무당층의 지지를 하나로 모아 담는 국민정당을 건설하여 국민 통합과 새시대 새정치 실현으로 총선, 대선 승리를 이루가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체할 건전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융합하는 중도 개혁 민생 실용정당을 만들고 계파가 아닌 당원이 주인인 정당, 엄격한 준법으로 솔선수범하는 법치의 정당, 국민에게 문턱이 없고 언제나 소통하는 신문고 정당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수권 대항 정당 건설에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대한정당은 민생정치와 함께 통일 주도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북핵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근시안적인 대북 정책으로 인해 통일 시계는 멈춰서 있습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만 기다리고 있는 수동적인 정책으로는 평화 통일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 통일은 하면 좋고 아니면 그만인 고성 정책이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북 정책이야말로 다가올 인구 절벽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남북 교류와 협력, 동질성 회복의 차원을 뛰어넘어 2025년에 남북 연합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진취적인 남북 통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여기에 한반도 평화는 물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한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 진흥을 위해 철도, 도로, 항만, 전력 등 SOC 시설에 과감한 지원을 추진하고 북한의 산업, 농업, 의료 인력을 한국에서 교육시키고 양성하는 획기적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이 중심이 되어 북핵 6자 해당 국가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500달러 규모의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한반도 플랜을 가동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야당의 창조적 재편과 새로운 대한 야당 건설의 깃발을 들고 시대의 폭풍우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길은 모험하는 것처럼 두렵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미래를 향한 위대한 실험자들의 도전이 있을 때 진전이 되어 왔습니다. 95년 고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이 평화적 정권교체의 초석이 된 것처럼 오늘 저희 결단이 야권의 창조적 재편과 정권교체를 위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5년간 파란만장한 정치 여정을 걸어왔던 저는 이제 안주를 포기하고 정권교체와 한국 정치를 개혁하는 일념을 가지고 신당 창당의 대장정에 나서고자 합니다. 저희 앞날에 험난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지만 불태전의 각오로 야권의 창조적 재편과 정권교체를 위해 저희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내외신문의 김준성 기자입니다. 창조적 재편을 야당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또 하나는 오늘 통일 문제를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이 햇볕 정책을 계승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적 재편은 건전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융합하는 중도 개혁, 민생 우선의 실용정당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체해서 새로운 건전한 신당을 만들어 새누리당에게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강력히 맞서는 대한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햇볕 정책, 선샤인 발리시. 선샤인 발리시와 여기서 말하는 동화 정책은 뿌리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햇볕 정책은 지원만 퍼주기 이름으로 지원을 퍼주기 이름으로 비판을 받고 있어서 이제는 지원과 동참, 지원, 개입 속에서 북한과 남한이 동질화가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현재의 세계 경제를 비롯한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그 출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북 정책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경제 개발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북한 인근의 연해주를 우리 경제 성장의 발판과 공약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전략이 바로 이 남북한 동화 정책의 기본 내용입니다. 의원님 밖에서 네.